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거를 좀 분류를 좀 하겠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해서인데, 이제 요 앞에는 제가 그냥 단지 마음을 해서 건강과의 관계만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지금은 제가 마음에 대해서 분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강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육에 대해서, 육이 건강하면은 혼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육은 상호관계를 가집니다. 예. 그렇게 해서 건강하면 건강하고,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이 나쁘고, 혼이 나빠져도 마음이 나빠집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제가 예전에 드렸고, 그래서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본인이 제가 내린 결론은요, 마음에, 자기가 마음의 문제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꾸기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육을 건강하게, 육이 나빠서 혼이 나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육의 건강을 좋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이렇게 해서 육이 좋아지면은 혼이 좋아집니다. 이 스트레스를 받지만 혼이 어느 정도 좋아집니다. 그런 후에 그 혼을 이후에 마음을 관리를 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건강 관리를 하십시오. 건강해지게 하는 게 자기 마음을 관리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전에 제가 올리는 동영상들을 보시고 건강관리를 먼저 하십시오. 그래서 건강해지면 정말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마음이 일단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선까지. 그게 이제 어느 선까지는 좋아지는데 그게 자기가 가졌던 원래 타고났던 천성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건 제 스스로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살아오면서 형성된 인생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게 살아온 사람은 원래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여유롭고요. 근데 나쁘게 살아온 사람은 마음이 나빠요. 마음이 약해요. 본인 자체가 스트레스를 잘 받게 돼 있다고요. 건강하고 상관없이요. 이 사람도 건강하고요. 이 사람도 건강하다 치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좋게 살아온 사람은 마음의 여유가 좋고요. 그렇지 않고 살아오면서 형성된 인성이 약하게 된 사람은 약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키울 건지는 건강해지고 나서 건강하지 않으면은 이 부분이 이만큼 줄어든다는 말이죠. 제 말은. 더 줄어들어요. 막 마음이 더. 그래서 건강해지면 원래 가진 천성까지는 오는데 마음을 착하게 인성이나 마음이 살아오면서 잘 형성되는 사람처럼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지려면요. 그때부터는 자기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제가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제 사람은요. 임신 때 산모의 마음에 의해서 태아에게 전달이 되면서 가장 제가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제일 처음부터 영향을 받는 게 아버지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면서 정자의 상태는 마음보다는 건강 상태를 나타냅니다. 전자와 난자의 상태는요. 근데 마음은 제가 보기에 그때 산모의 마음이 태아의 마음에 가장 제일 초창기에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모가 건강하고 산모가 낙천적이고 산모가 좋으면요. 예, 태아의 상태가 타고날 때부터 건강해서 병도 없고 산모도 건강했으니까 기혈이 잘 돌니까 애도 건강하게 타고나겠죠. 근데 산모가 시원찮고 산모가 부정적이고 산모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는 요즘 같으면은 애가 유산을 한다든지 기형이 난다든지 이런데 영향을 크게 받는 게 마음입니다. 그래서 태교를 잘하라 하는데 이 태교는 산모가 그냥 좋아하고 편안하면 됩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클래식을 들을 때 산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그건 좋은 음악이 아니에요. 산모가 좋아하는 음악이 애가 좋아하는 음악이 됩니다. 그래서 산모가 좋아할 수 있는 문화활동, 건강한 그런 거를 찾아서 즐겁게, 유익하게 그림 그리기든 자기가 좋아하는 것, 등산이면 등산, 운동이면 운동, 뭔가를 좋아하는 부분으로 해서 그래서 자기가 그걸 즐거우면 태아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전달이 이제 태아에게 되고 그러면서 자라면서 환경적으로 마음이 형성이 됩니다. 자라면서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형성되고 가족이나 자라면서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이렇게 쭉 자기가 자라오는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사랑만 받지는 않잖아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부터 어떤 안 좋은 영향들, 욕을 듣는지 아니면 어떤 항상 이렇게 긴장 속에서 사는 사람들, 어릴 때부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병들어 있죠. 예.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마음은, 선성은 형성됩니다. 본인이 가진 마음은요. 근데 그 부분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무의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의식은 뭐냐면은, 현재 그냥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고요. 무의식은 이런 어떤 잠재된 생각이 내 마음속에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의식은 빙산의 일각처럼요, 몇 프로도 안 됩니다. 무의식이 90 몇 프로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식적인 동물이라는데 절대 안 그렇고요. 대부분 옛날에 무의식에 의해서 내가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의식에 의해서 단지 의식을 표출할 뿐입니다. 대부분에. 의식이 참여할 수 있는 거는 5에서 10%도 안 될 거거든요. 본인의 지금의 이제 나의 기분과 내 의식에 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고, 이전에 이렇게 형성된 내 마음의 무의식에 의해서 내가 의식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이 지배를 합니다, 의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다시금 한번 설명을 드리냐면요. 예를 들면요. 지금 본인이 생각하고 기분이 나는 대로 감정적인 조절이 잘 되는 사람은 의식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의식이 강한,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거의 대부분은 이제 보편적으로 이렇지만 어느 정도 지나면은 자기의 무의식을 이해를 하면요. 자기 의식도 무의식에 그걸 관리를 해가지고 좀 이게 전체적으로 상호관계에 대해서 의식과 무의식이 이렇게 본인이 이해를 해서 잘 풀어내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은 이거를 이해를 지금 처음 무의식과 의식을 듣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무의식의 관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혹시나 갑자기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너무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화를 냈다든지 의외의 행동을 했을 때 자기가 자신을 이해를 못할 때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본인의 한 행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구하고 이야기했는데 누군가에 돈을 빌려주고 누군가하고 하는데 뭐 웃었고 누군가한테 화를 냈어. 근데 이 사람한테는 내가 뭐 잘해주고 이 사람한테는 못해주는데 어떨 때 의식적으로 생각해서 그럴 이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누군가 이유 없이 내가 이 사람한테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예.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되는 거죠. 옛날에 어릴 때 그런 류의 사람, 그런 분위기의 사람이 자기가 생길 때 무의식 속이 싫어해요. 그래서 현재 그런 분위기, 얼굴이나 이 모양은 나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뭐 자기를 무시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항상 무시를 당한 사람은요, 무시당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시하는 분위기를 가지면 옛날에 그렇게 된 동격화가 돼가지고요,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요. 이 사람만 보면 스트레스 확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의 직원인데, 예.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옛날 제 예를 하나 들게요. 제 집에 저희는 딸 셋에 제가 아들 하나거든요. 위에 둘이고 밑에 딸 하나고 저희 중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이 저한테 엄청 잘했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제가 거의 원하는 대로 제가 삶을 사는 거예요. 뭐 일하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모든 거를요. 그래서 어느 날 대학에 이제 가고 나니까 그 삶이 너무 싫잖아요. 해방을 제가 이제 그거를 벗어나려고 용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대학에 혼자서 가서. 그럴 때 누가 내한테 부모님 같이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막 그때는 바로 제 얼굴이 변해요. 그때는 이유를 제가 몰랐죠. 난 성격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른 그럴 때는 되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무시를 하고 이런 데는 잘 참아요. 그런 거는. 왜냐하면 그때는 사랑을 워낙 받았기 때문에, 예? 항상 사랑을 많이 받았고, 내가 사랑을 못 받는 데 대해서는 누가 내가 왕따를 시키고 이런 데 대해서는 짜증 안 나는 거죠. 워낙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 나는 사랑이 갈구를 안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데 대해서는 내가 별로 없는데, 누가 나에게 강요하는 거, 니야 이렇게 이유 없이 어떤 부분을 내한테 바로 툭 말하면 성배고 뭐고 상관없죠. 이제 어려이고 갑자기 화가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때 이런 영향 때문에 제가 데모를 하죠. 누군가가. 그런 어떤 영향도 좀 있죠. 삶을 살 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자가 싫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생각해 보시면은. 그는 왜 그런 사람을 싫어할지를 알고 싶으시면은 이 관계성을 이해를 하면은 알 수